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부처에서 장관님 말씀해 주셨었고요. 예. 지금 더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할 사람이 없는 팀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석진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근데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펀드가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물리적 시설, 생산 시설 투자 중심이었다면 사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생산 요소는 인적 자산이죠. 사람들의 역량, 기술 수준. 기술 수준도 결국 사람들의 인적 자산을 통해서 표현되니까요. 결국 인적 역량을 얼마나 키우냐인데 이거는 사실 정부의 교육 시스템의 개혁과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일상적 역량,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 능력, 아니면 아예 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 이런 전 국민적인 인적 역량 강화가 핵심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럼 뭐 그런 측면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토큰 디바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학습을 해도 많은 토큰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이 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인적 자본을 쌓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제외된 학생들은 그런 인적 자본을 이제 쌓기가 좀 어렵고 거기에다 뭐 기업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매니저가 이거를 어떻게 잘 조직해낼 수 있느냐. 예컨대 의사결정 시스템이 옛날 그대로인데 여기다 인공지능을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사실은 큰 생산성의 그 재고를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무형 자본, 특히 조직 자본의 그 재고도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국민적인 예를 들면 지금은 인식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해도 그건 제한 좀 한계가 좀 뚜렷한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 지능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시대가 이제는 이미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결국은 인적 자산, 인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 문제가 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재 육성이나 인적 역량 강화에 대해서 혹시 이게 교육부 장관님이나 고용부 장관님, 노동장에 혹시 발언하실 기회 있으실까요? 별로 안 하고 싶은 모양인데 총리께서 하십시오 대신. 네.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이제 AI 행정 관련된 AX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AI를 도입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있지만 AI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변화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또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저는 AI라고 하는 것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학습해가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보가 합쳐져서 내가 넣은 정보가 다른 사람도 같이 넣어서 이게 한꺼번에 모든 정보들이 모이면서 계속 발전해가고 그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아지는 거여서 이 누적되고 더해지는 조직자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곳곳에 있고 정말 시필추처럼 퍼져 있는데 각자 존재할 때와 이것이 더해져서 우리가 다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가진 힘이 엄청날 거여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교육과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잘 바꿔갈 것인가 여기에 기술이 아마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모두의 AI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 모두에게 거의 국가 천재급의 심부름꾼 한 명씩을 배치해 주는 것과 같죠. 뭐든지 시키면 생각해내고 인간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는 네, 뭔가
뭐 노예라면 좀 그렇고. 저의 동료가 예전에는 신입사원이었다면 이게 좀 더 좋아져서 대리가 됐다가 지금은 과장급에 저희가 되고 이제 좀 지나면 박사를 매번 옆에 두고 있는 그런 형태들의 이 에이전트들이 점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역량을 나의 동료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엄청난 대형 연구기관 아니면 뭐 연구 개발 인력 뭐 이런 거를 엄청난 규모를 다 하나로 가지고 있는 꼴이잖아요. 각각의 개인이. 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엄청난 예전에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컴퓨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가 가진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듯이 앞으로 우리가 손에 쥐게 될 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진 기기를 내가 옆에 갖게 될지는 이제부터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그 상상할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저 농림부 장관님 발언하신다고 예, 하셨습니다. 예,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아까 우리 기후부 장관님 이제 전력하고 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수 같은 경우에 우리 농업 용수도 통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농업계에서는 걱정이 좀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농업의 특성상 이게 계절적으로 좀 막 써야 되는 기간이 있고 또 강우량에 따라서 용수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체 시설을 좀 갖추어서 우리 농업 용수를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이럴 때도 수질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노후된 수리 시설을 우리가 잘 정비해서 수량이나 수질적으로 우리 농업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좀 이 기회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이제 없으신가요? 네, 고인철 부총리님.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할 때 반도체를 기업이 하는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 팩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 이코시스템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밸류 생태계를 조성해 줘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토탈 이코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은 다른 어떤 나라가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다 더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저는 고민이 뭐냐면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뭐가 후단에서 필요한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코시스템 쭉 당기다 보면은 정부가 여기 좀 해줘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저기 해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번들링으로 쫙 우리가 생태계를 구성해 놓으면은 다른 어떤 나라가 반도체를 라인을 깔던 그리고 AI DC를 만들던 우리 이코시스템이 쭉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당겨와야지만 진짜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계 제일의 어떤 그런 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쭉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늘려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에 이게 이 체인에서 빈 체인을 이렇게 메워 넣어서 진짜 한국의 체인이 가장 튼튼한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체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책실장 어디 계세요? 정책실장이 아까 기업 생태계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잠깐만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상위에 지금 그 두 개 글로벌 넘버 1, 2가 있는데 거기 이제 협력업체가 있고 이제 소부장 업체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앞으로 이제 나가려면 이 협력업체들도 사실 이 최상위 기업만큼 탄탄한 기술력도 갖춰야 되고 수익성도 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소부장, 그 다음에 그 핵심 그 우리 광물이랄지요. 이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 생태계도 갖추고 어떤 공동망 위기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생태계 자체를
더 탄탄하게 하고 그 내구 보건력을 갖춘 그런 시스템으로 또 발전시키는 것이 더 우리나라의 그 병목이나 그런 우위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할 때 지난번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도 하고 그 옆에 지금 부총리님 말씀한 생태계나 이런 소부장 핵심 광물 그런 확보 그런 방안까지를 더 두텁게 논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면 주요 소재의 이제 국가별 독점 또는 편중이 이제는 전략 무기화돼 가지고 일단 수출 통제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를 안 하면 언젠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요 핵심 소재, 뭐 대체 불가능한 부품, 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지분 취득이든지 아니면 산업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일상적으로 대비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예를 들면 산업의 뭐 주요 산업 중에 한 부분 이렇게 되면 비상 상황의 타격이 그렇게 크질 않는데 문제는 이 핵심적인 몇 개 산업 분야가 워낙 비중이 커지니까 이제는 사실은 뭐 군사적 안보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국가 안위에 영향을 더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제적 측면인데 산업 안보 측면에서도 정부가 상당한 좀 부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그래서 기업들 같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이 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상업성, 효율성 뭐 이런 측면에서 중심으로 판단을 할 텐데 약간 좀 그 이런 스케일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그 핵심 그런 부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이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메꿔주면은 민관 합동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민관 협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